서둘러 결혼을 해서 먼저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머지 가족들도 도망치듯 그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난다 해도 화가 난 귀신들이 계속 쫓아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날부터 언니 하순 씨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석 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분당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태지고개. 이곳을 지날 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지, 저 집. 아우, 나 저 집만 생각하면 되게 무섭다. 그 주인공은 안산에 살고 있는 이강래 서찬석 씨 부부. 처녀 총각 시절 이곳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전 그때 오빠 친구였던 찬석 씨는 강래 씨와 한 집에서 새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함께 살던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87년 초여름 서울에 살던 이강래 씨 가족은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한 독채 전셋집으로 급히 이사를 가게 됩니다. 50만 원에 얻다니 거저다 거저. 어떻게 이런 집을 얻었냐? 다 제 집이죠 뭐. 안 그러냐 찬석아? 시골집이었지만 당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를 얻은 강래 씨 가족.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삿짐을 푼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야? 강선이냐? 찬석 씨의 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얼굴이 좀 찔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예, 찔고 어떻게 보면 여자도 같고 남자도 같고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여덟 보고는 통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곧 강래 씨에게도 닥쳐옵니다. 밤이면 매일같이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짓눌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이 눈만 감으면 나타났다는 괴물체. 시커먼 천처럼 아주 키가 큰 형상이더라고요, 막. 근데 이게 목을 조를 때는 이 손이에요, 사람 손이에요. 밤마다 그랬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었다는 강래 씨. 얘가 직장 그만두더니 그냥 만판이네. 아이고, 얘 강래야. 아, 강래야. 엄마 나 무서워. 우리 이사가. 아니 얘가 참 잘 자고 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밤마다 이상한 게 자꾸 내 목을 졸라. 그렇게 강래 씨 가족이 알 수 없는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야? 그 집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버티겠어? 무당도 못 살고 나간 지겠어. 난 그 집만 생각하면 소름 끼쳐. 동네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듯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면 서로 웅성웅성하고 좀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데 보기 드물게 좀 이상하다. 가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갈 무렵 가족 모두가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 누가 왔나 보네? 강래야, 문 열어! 오빠야! 작은 오빠인가 보다. 밤중에 웬일이지? 근처에 살고 있던 작은 오빠 강순 씨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 어디 갔지? 그러나
어디에도 강순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빠가 야 너 장난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면서 그 입구를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꼼꼼한데도 막 이렇게 봤어요. 오빠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막 숨어있다 이렇게 나타날 줄 알고 그랬더니 아 정말 아무 흔적 진짜 괜히 한 말이 없이 거기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에서 문 쿵쾅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별무 소리가 다 들려요. 예. 이 집을 감싸고도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은 강예 씨 가족뿐이 아니었습니다. 건넌 방에 새들어 살던 강선 씨의 친구 찬석 씨. 당시 그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자고 왔냐? 누나 집에서.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멀쩡한 짐 놔두고 옛말에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잠자린 가려가면서 자라고 그랬네. 벌써부터 밤이슬이나 밟고 다니고. 집에 드라이가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좀 무섭고 그러니까. 뭔지는 이게 모르겠지만은 좀 이게 밤만 되면은 좀 막 뒤에서 이거 잡아당기는 것 같이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죠.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 정말. 찬석이가 친구들 데리고 왔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글쎄 말이다. 찬석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쓰겠다 얘. 찬석 오빠. 어? 이 집에 오빠 혼자만 살아? 아니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무리 친구들이 놀러 왔어도 그렇지 밤늦게 그렇게 떠들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제 초저녁부터 잤는데.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언니랑 내가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야,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냐? 나 어제 분명히 피곤해서 일찍 잤다니까. 가족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그 일들은 주로 찬석 씨 방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찬석 씨의 외박은 더욱 잦아졌고 그가 방을 비운 시간에도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공포스러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곤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집이 그러던 중 강예 씨 가족은 얼마 안 있어 전에 살던 사람들이 1년이 못돼 죽거나 못 견디고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일어났던 찬석 씨의 방에는 원래 무당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무당집 이렇게 건물은 없어졌어도 그래 얘기는 하고 기억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너 어젯밤에 왜 그랬어? 응? 내가 뭘? 내 방에 와서 자고 갔잖아. 어머 오빠 미쳤나 봐. 내가 왜 오빠 방에 가서 잠을 자.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참 기가 막혀서. 오빠 눈엔 내가 남자 방에 가서 잠이나 자는 그런 여자애로 보여? 이상하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날 피곤해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던 찬석 씨. 뭔가를 느껴 일어나 보니 강예 씨가 자기 옆에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일어나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는 찬석 씨. 그러나 그것은 분명 강예 씨였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방으로 들어온 찬석 씨. 그런데 찬석 씨는 곧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강예 씨 대신 친구 강선이가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꾸치기를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나간 새에, 그 친구가 살짝 들어와서 자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지. 네, 아니라고 하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가 벌정이 깨가지고 몇 번을 봤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막 하면서. 무당의 신당이 차려져 있었다는 찬석 씨의 방. 그리고 유난히 겁이 많은 편이었던 찬석 씨. 그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물들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테이프가 기괴한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마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전이 되면. 네. 아니 그런데 그 방만 나가고 또 내 방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요상하다 이 집이. 그 무렵 강예 씨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찬석 씨의 방을 청소해주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늦은 무렵 밖에서는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청소를 마치고 노곤해서 잠깐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는 강예 씨. 그런데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떠보니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근데 남의 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네 방이라고? 나가요. 빨리 나가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여기 남의 방에 들었냐고 내가 막 이제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나를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딱 생각하기를 아, 얘네들이 귀신이다 막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사람 살려. 귀신이야. 마치 산 사람처럼 또렷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상한 남자와 여자. 못 나가게 막는 그들과 강예 씨는 필사의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시갱이 했으니까 막 나도 이제 이 방에서 나가야만이 산다는 생각을 딱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밀쳤죠. 나도 막 밀쳤더니 제 힘하고는 막 어떻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내가 탁 열고 나가야만이 엄마 부를 텐데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 막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힘써본 건 처음일 거예요. 확 밀었어요. 제가 막 아주. 귀신 있어. 세상에 왜 이런 저 방에 귀신 있어. 놀랍게도 거기엔 싸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보인 게 이 사람 옷을 그냥 막 허쳐놨어요. 허쳐놓고서 네가 이거 옷 네가 이렇게 허쳐놨냐 이제 나지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그랬더니 아니요 딴 사람이 그랬죠 그래요. 이제 동생이 나왔을 때는 문을 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지금 말 그대로 여기 귀신이 있다 막 하면서 호들라치더라고요. 땀으로 범벅이 돼 있고. 그렇게 계속되는 공포와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강예 씨와 찬석 씨는 서둘러 결혼을 해서 먼저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머지 가족들도 도망치듯 그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언니 하순 씨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석 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 집으로 들어간 지 1년이 못 돼서였습니다. 그 나무 지금 저기 보니까 지금도 가족들은 하순 씨의 죽음이 그 집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느낌하고 좀 다르네요. 그때는 무당도 못 살고 나갔다는 그 집에서 일어났던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그것은 가족을 잃은 아픈 기억과 함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강예 씨와 가족들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공포 그 자체였던 남편과의 신혼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아내의 시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신혼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 60. 살림살이도 죄다 자취하면서 쓰던 것들이었죠. 잘 잤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저는 남부러 올 곳이 없었습니다. 우와, 여보, 맛있겠다. 여보 이제 일어났어? 응. 잠깐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우리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다 가졌지 뭐. 여지껏 짜증 한 번 낸 적 없는 온화한 성품에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 사랑꾼. 하지만 처음 만난 날 남편의 첫 마디에 얼마나 놀랐던지요.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이름이? 다부진 체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편의 이름은 이소영. 이거 완전 여자 이름인데.
그런 분들 계세요. 드센 팔자를 타고난 탓에 그 길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받은 이름이랍니다. 받은 이름이면 그럴 수 있겠다. 저는 평소 미신 따위 믿지 않았기에 코웃음을 쳤지만 제 오만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 남편 소영 씨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왔어? 퇴근한 남편을 반갑게 맞았는데 얼른 씻고 와. 밥 먹자. 그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이죠. 왜 갑자기? 여보, 왜 그래? 의아해서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확 밀치더니 코를 찡그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곤 아이 썩었네. 당신 쓰레기 안 버렸어? 쓰레기? 온 집안에 썩은 내가 나잖아. 응? 왜 이래 갑자기?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까지 구석구석 냄새를 맡는데 대체 어디서 난다는 건지 의아했죠. 그렇게 냄새를 맡던 남편이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쓰레기통을 마구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봉지를 찍고 여보, 뭐 하는 거야? 더러운 내용물을 꺼내 손으로 휘젓고는 당장 방으로 들어가!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 도망치듯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숨 죽인 채 얼마나 지났을까? 여보, 밥 먹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뭐야 이거. 그래. 대체 왜 그런 거야? 좀 전의 상황을 물어봤지만 그에 대해선 입을 꾹 닫은 채로 말이죠. 말을 말자. 그대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 자리 거기 아니잖아. 어? 안쪽으로 안 들어가? 짜증스럽게 날아온 남편의 목소리. 오늘은 그냥 내가 여기서 잘게. 대체 몇 번을 말해. 내가 바깥쪽에 누워서 자야 된다고. 진짜 어디서 자든 뭔 상관이야. 왜 이렇게 자리에 집착하는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아니 뭐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사람 말을 안 듣냐고! 왜 또 이랬다 저랬다야? 아니 침대 바깥쪽에 누운 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저도 오기가 발동해 더더욱 침대 안쪽으로 들어가기 싫더군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되었죠. 이상한 남편이다 이거. 좋은 남편이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여보, 이제 출근하려고?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남편은 안방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절 피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가 어찌나 야속하든지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신혼인데. 여보, 대체 뭐가 문제야? 나한테 불만 있으면 말을 하던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그래서 이래?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대답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야?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 심각한데. 진짜.
그때부터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곧장 거실로 나갔고 야!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양팔을 이렇게 크게 벌린 채 온몸을 비틀면서 고개를 마구 흔들고 있는 겁니다. 개기스러워. 저러다가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아 다급히 그 팔을 붙잡았어요. 왜 그래? 대체 방금 본 게 뭔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안방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남편의 기이한 행동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무섭다, 진짜.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차마 입 밖으로 남편이 미친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낼 엄두가 나질 않았죠. 또 누구한테 얘기해 이거를. 각방 생활을 한 지 한 달째. 한 달이나? 꽤 기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더 심한 게 일어났어. 그날은 새벽 2시가 넘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뭐 막 나가는구나 진짜. 기다리다 지쳐 선잠이 든 찰나. 이 새끼들아. 감히 어딜 넘봐. 이건 절대 안 돼. 안 돼. 놀라 일어나자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과 엉망이 된 옷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왜 다 꺼내져 있지? 바닥의 옷들은 열린 방문 너머 거실까지 이어져 있었죠. 전 옷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고 거실로 나간 순간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마치 무덤처럼 쌓인 옷더미 그리고 양손에 옷을 움켜잡고 이를 악물며 끌어당기고 있는 남편. 누구있다. 감히 어딜 넘봐. 더러운 손 안 쳐! 남편은 죽어도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사력을 다해 옷을 붙잡고 있었는데 대체 누가 옷을 훔치려는 거지? 설마 도둑? 조심스럽게 반대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찰나 남편의 줄다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이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앞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뒀다간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소영! 그러자 옷을 당기던 기괴한 힘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옷더미 사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 도저히 이 끔찍한 상황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 옷들은 또 뭐고?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사는 거야? 나 도저히 이렇게는 같이 못 살아. 이혼까지 거론하자 그제야 남편의 무거운 입이 열리더군요. 한 달 넘게 그 사람 혼자 알고 있던 비밀, 그건 바로 또 다른 가족이 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었는데 거실 한쪽 구석에 그 가족이 다 보였어요. 나 그런 모습을 진짜 처음 본 거야. 이분은 어떻게 보지? 아주 창백한 모습이었고
젊은 부부하고 어린 아이까지 있었는데 자기들을 보나 안 보나 이 눈동자를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딱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가끔 귀신을 좀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딱 보면 그 순간 딱 사라지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보이고 그 뒤로는 계속 활개를 치는 거였어요. 활개를 쳤어. 이사할 때 남편이 제게 부탁한 2가지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무조건 침대 안쪽에서 잘 것. 그 보였으니까. 혼자 있을 땐 안방에 들어가 문을 꼭 잠글 것. 하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로 불안해서 거실로 나가 저를 지키려고 했는데 귀신 가족들의 이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괴롭히기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 양팔을 벌린 채 숨이 넘어가라 웃었던 남편. 한밤중 제 옷을 훔쳐서 빼앗으려 했던 것도 바로 그 귀신들이었고요. 저희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러다 남편의 야근 때문에 홀로 집에 남겨진 늦은 밤, 겁이 나서 이렇게 안방문을 잠근 채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다. 어머, 우리 그이가 왔나 보다. 안도하며 안방문을 이렇게 열려고 했죠. 그 순간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두려움에 휩싸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왜? 하지만 핸드폰에 전원이 꺼지더니 뭐야? 켜지질 않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낸 순간 집안에 울리던 시끌벅적한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야 이거? 와. 안방문은 미친 듯이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여기 있다! 그대로 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우리 부부는 수소문 끝에 용한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발목힌 지방령이 있어. 무당이 말하길 그냥 가만뒀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남편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바람에 크게 분노를 사고 말았고요. 건드렸네. 저희가 그 집을 떠난다 해도 화가 난 귀신들이 계속 쫓아올 수도 있다고 했죠. 아이고 아이고. 무당이 알려준 비방은 이랬습니다. 하루빨리 그 집을 나갈 것. 죽은 영혼이 입는 한복과 꽃신을 준비해 조용한 곳에서 태우라는 것이었죠. 위장하는구나, 위장. 저희는 곧바로 집 뒤편에 있는 공토로가 옷가지를 불에 넣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좋은 곳에 가세요. 가세요. 그 후 더 이상 그 귀신 가족은 저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사 온 지 이제 갓 2년이 흐른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 남편의 샘 팔자가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귀신 가족과의 동거. 더는 일어나지 않겠죠.